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최종 후보가 누가 될까요? 자,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자, 이 6명 중에서 누가 될지는 대충 여러분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라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굴지는 명약관화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누굴까요? 민주당보다는 좀 더 예측이 쉬울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통화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금 이 네 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에도 함부령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메시지도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선례를 보면 합니다. 자, 한겨레 21이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을 분석하면서 천기 누설을 했습니다.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거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지금 친문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다면 잘하면 이낙연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 경천동자할 만한 큰 사고가 터지거나 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이라면 웬만해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겨레 21의 분석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뒤 이 특정 정당, 거대 정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 6개월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됐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자, 이 1988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87년, 88년. 자, 1987년에 노태우 후보, 민정당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992년 김영삼 후보, 민자당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족탈불거입니다.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자, 1997년 김대중 후보, 그쪽 정당에서는, 그때 새천년 민주당입니까? 그쪽 정당에서는 압도적이고, 거의 차이,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지금 노무현 후보가 과거에 이 지지율이 아주 낮았는데 갑자기 역전했다 이렇게 이 노무현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정세균이나 누구나 전부 다 홍준표나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인용해서 역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후보는 이미 대선 9개월 전에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는 이미 노무현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6개월 전에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후보도 대선 9개월 전에 이미 역전했다고 한겨레 21은 말합니다. 6개월 전에는 노무현 후보가 당시 그쪽 정당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6개월 남은 이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낙연이 꺾는다? 윤석열을 다른 후보가 꺾는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를 뒤집힐 방법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인데 정말 놀랄만한 무슨 신변의 이상이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뭐 선관위에 위원장에 이상한 사람을 앉히고 막 똘똘 뭉쳐서 TV 토론 20회, 50회 계속 갈구고 뭐 젊은 애들 포함해가 이상한 토론회를 만들고 2대1로 붙어라, 3대3으로 붙어라. 아무리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열받으면 토론 안 하면 됩니다. 나 마이너스 오케이. 지금대로 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본선에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을 그렇게 막 흔들고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갈구고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 21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이 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대선 6개월 전 주요 정당의 지지율 2위 후보가 대부분 최종 후보를 꿰찼다. 뭐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지율 하위 후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인용하지만 그도 이미 대선 9개월 전에 역전했다. 과거 사례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로 소환되기도 어렵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중간에 사퇴한 바 있고 코로나19 부동산 같은 현안에 짓눌려 있다. 설사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해도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쟁자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물론 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누가 윤석열 누를 수도 있지만 지금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가지고 윤석열을 이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어준이나 뭐 이런 이 음모론자들이 윤석열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오세훈을 소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이고 내가 왜 그걸 해? 오세훈 시장이 할 리도 없고 또 하나는 법적 절차에 따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8월 30일, 31일 대통령 후보 등록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본인도 안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경천동지한 일이 벌어져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도중하 찬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상상하기는 싫은 이유가 그 선거는 그러면 진 선거입니다. 질 선거에 오세훈이 왜 나오겠습니까? 오세훈은 지금 한 번 더 서울시장을 도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플랜 A, 플랜 B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 안 되면 플랜 B로 최재형을 밀었는데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도무지 지지율이 안 오릅니다.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요즘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이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이 아무리 용을 써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다 칩시다. 그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거의 뭐 폭파됩니다. 지금 당원들이 이준석에 보이고 있는 이 반응들, 물론 그 뭐 열혈 당원이라고 해서 일부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습니다.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지금 이준석은 당권 헤게모니 다툼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한겨레 21 기사를 보면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내분처럼 비치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점점 커져서 이준석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깔아먹는 것은 정말 이준석 대표가 속이 좁고 좁쌀 영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얼마 전에 뭐 지금 선거를 하면 뭐 4, 5% 진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당대표가. 지금 선거를 친다면 5%포인트 차로 패배할 것이다. 2030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아무튼 이준석의 입 때문에 지금 안 되겠습니다. 이준석도 지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지 조용합니다. 그러나 또 뒤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또 누구를 내세워서 또 윤석열을 또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금 특별한 경천동지할 뭐가 천재지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쟁은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윤석열 물어뜯기로 가는 것은
특히 요즘 뭐 캠프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걸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들은 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 경선이 끝난 뒤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잘한 사람들은 윤석열 캠프에서 중용해야 됩니다. 최재형 캠프에서나 유승민 캠프에서나 정말 제대로 아프게 비판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셔가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겁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없이 그냥 인격 모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